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2부가 맞나요? 오늘 25일이네요. 크리스마스네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 또 내일의 관심 종목으로 2차죠. 현대바이오, 대웅제약,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종근당 바이오까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과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 좀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긴 하겠지만 종목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혹여나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휴마시스 하나 더 넣겠습니다. 휴마시스. 이거는 약간 AS 개념인 거고, 차트가 갈 자리에서 못 가면 한 번 더 눌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차트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종목 분석을 할 거고요. 현대바이오, 대웅제약, 유나이트제약은 2차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요렇게 8종목 빠르게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일까지 공부방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하한가 떨어지고 어제도 갭이 24,650원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앉았어요. 그제 방송에서 제가 22,000원, 23,000원에서 22,000원대에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동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19,000원대까지 한번 빠진다 그랬죠. 그리고 신규 매수 자리는 19,000원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수급 자체가 오전에 이 눈치 싸움이라고 하죠. 또 3일이란 연휴를 앞두고 오전에 그 호가창을 어느 정도 비워놓고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대부분 밀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은 그냥 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적은 호가창을 가지고 적은 거래량으로 한 차례 밀고 나서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은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5분봉만 보더라도요. 시가를 형성하고 아침부터 강하게 밀어놓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가 22,000원대예요. 그죠? 22,000원대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렸지만 그 반등 자체가 시간을 끌게 되면 당연히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이 위에서 누르는 자리가 나와요.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데 요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호재가 있어야 돼요. 뉴스, 찌라시든 그런 이 호재에 뒷받침되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만이 2평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 2평이 내려오든 혹은 2평이 밑에서 올라오든 캔들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간에 이 2평을 내가 먼저 마중 나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거는 강한 종목이에요. 밑에서 위로 치고 2평을 먼저 만나려고 하는 강한 종목이고 또 혹은 위에서 버티면서 밑에 있는 2평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강한 종목. 대신 그게 아니라 지들이 이 위에 있을 때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위에 있는 2평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혹은 위에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2평을 먼저 만나러 가는 그런 애들은 좀 약한 거예요. 그만큼 그날 당시에는 수급이 없다. 즉 요런 그림 자체도 여기서 한 차례 뚫었다가 밀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2평을 그러니까 2평이 내려오니까 저항이 되니까 한 차례 눌렀다가 옆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평이 하나 내려오니까 한 번 더 눌러버리죠. 왜? 못 넘어서니까. 그만큼 약한 종목이다 보니까 어제의 수급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하게 떨어지고 나서 뭔가 이 종목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어떻게 보면 구름대라고 하죠. 이 구름대도 요렇게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옆으로 횡보할 때는 여기서 조금 강하다면 이 구름대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 구름대를 넘길 만한 거래량이 안 나온다, 이 매물대를 소화할 만한 거래량이 안 나온다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구름대를 타고 떨어져요. 그러다가 보이시죠? 구름대가 적은 부분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적은 거래량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구름대를 만나고 나서 여기서 하락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차례 더 계단식 하락이 안 나온다라는 건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평을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 자리는 뚫고 단기적으로라도 기술적 반등을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 현대바이오나 뭐 대웅이나 뭐 종근당이든 뭐든 간에 지금 분봉상에 보면 이제 이평 정배열이던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오는 자리인 거고,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졌던 이평을 이격도를 줄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평들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다. 대신 요렇게 계속 횡보하면서 이런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차례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눌리면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장기적인 이평선은 자기 갈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고, 위에 있는 어느 정도 단기적이나 혹은 중장기 이평선들은 꺾었다가 잡아 돌리는 그림이 나와야 또 한 번 큰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26,000원대까지) 현재 자리에서 바로 버티는 그림이 나오고, 상승을 해준다면 24,000원 부근에서 2만,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26,000원대인데 이 자리를 혹여나 뚫고 지나가면 27,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 요런 그림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뭔가 이슈가 정말 강하게 터지거나 거래량이 최근에 터졌던 2배 이상, 그러니까 요런 거래량이죠. 요런 거래량이 한 차례 더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요런 그림은 힘들다. 힘들다. 여기서 한 차례 치고 나서 다시 한번 누르면서 뭐한다? 꺾은 이평선을 내려앉히면서 이격도를 좀 줄여야 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또 한번 뭔가 이슈가 있고 재료가 나온다면 거래가 터지면서 꺾어서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주저앉아요. 한 차례 더 주저앉는다. 또 지금의 자리에서도 일단 19,900원, 이게 2만원 초반이죠. 말 그대로 단기 과열을 들어갔던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왔어요. 이 자리는 그냥 무용지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이 상단에서 지지를 한 그림이지만 여기서 한 차례 더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런 자리는 25,000원 부근 정도까지일 거고, 어찌됐든 거래가 들어오면서 변곡점을 한번 들어온 거예요. 19,900원.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저점 테스트를 하더라도 25,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말씀드린 자리까지는 한번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주저앉아야 된다. 어디까지? 18,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안 쳤다가 어느 정도 횡보해주고 튀어오를 확률이 높다. 대신 그 튀어오르는 확률이 먼저 말 그대로 반등 없이 흘러내린다면 그만큼 횡보하는 기간은 좀 있더라도 슈팅에 나올 때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대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쭉 눌렀으니까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해주고 주저앉으면서 그 다음 횡보를 좀 지켜봐야 돼요.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모습이 나오면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면서 이평을 꺾어 누르는 자리가 나올 건지,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됩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고
그 빠져나간 수급이 아직은 채워지지 않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 고점 위까지 올라오는 뭐 36,000원대까지 혹여나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해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0원 부근에서 26,000원 부근까지인데, 여기서 정말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 3만원 부근까지는 또 한 번 찍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할 때 크게 반등 없이 주저앉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만 있으면 이런 자리까지는 또 강하게 올라타거든요. 이런 자리까지는 또 강하게 한번 올라탈 수 있다. 강하게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하지만 뭔가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반전을 돌릴 수 있는 수급까지 버텨줄 거냐의 관점입니다. 즉 이 종목은 3만원 위로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많이 가야 3만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 차례 주저앉으면서 24,000원에서 5,000원대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뭐 떨어지는 아직은 칼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기존의 흐름 자체가 단일가로 움직여서 뭔가 받아주고 지켜줄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나마 받아주고 지켜줄 자리는 이 29,000원대에서 34,000원대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안으로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게 빠른 시일 안에 한 번에 치고 올릴 수 있을 자리일 거냐, 아니면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을 확인하고 자리를 다시 2평을 잡아놓으면 그때 치고 들어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려면 뭐 이슈가 터져야 된다. 왜? 거래량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준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저도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술적이냐 혹은 추세 반전이냐,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웅. 자, 대웅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바이오, 대웅제약 다 같은 흐름이라는 건 주가를 한번 내려앉히고 45,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죠. 자리를 잡고 요 자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2평을 한번 뚫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구름대에 갇히면서 맞고 떨어지고 들어가는 척 했다가 눌러서 어떻게 해요? 구름대 밑으로 하향하면서 들어오죠. 들어갈 자리, 이게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거래량이 필요한 자리인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옆으로 기어서 이 구름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매물이 적은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받고 또 한 차례 슈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애매해요. 현대바이오나 대웅제약이나 지금의 관점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누군가 먼저 슈팅을 내서 버티는 그림에 따라서 대장주가 순환을 돌 거냐, 그게 아니면 똑같은 행보를 할 거냐. 그러면 현대바이오가 아직까지는 대장이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자리, 누군가는 치고 올라가야 뒤따라서 힘을 받는다 라는 관점인 거고,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000원, 26,000원까지는 눈에 보이는 자리긴 하지만 6,000원대까지, 그러면 거의 27,000원까지죠. 보이는 자리긴 하지만 이 5분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걸로 그릴게요. 여기에 대한 저항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27,000원까지인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한 번에 갈 거냐, 아니면 24,000원에서 26,000원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누르면서 지지받는 그림을 받고 또 한 차례 슈팅을 할 거냐. 그러면 3만원까지는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혹은 이슈에 의해서. 그렇다면
대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65,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 여기서는 크게 반등 없이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를 넘어서느냐가 먼저 관건인 겁니다. 52,000원 부근까지 52,000원을 넘어서느냐. 52,000원을 넘어서면 그 다음은 54,000원대 54,000원에서 55,000원대 요 자리가 되는 거고, 요 자리를 넘어서서 지지하면 65,000원대까지 혹은 66,000원대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계식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쏜다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뭐 정확하게 이 회사에 무슨 재료가 매달 며칠날 나올 거라는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기존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강하게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강하게 하락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를 똑같이 강하게 또 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단계 계단식으로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그러면서 이 계단에서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힐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 특별한 재료가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오버슈팅이나 혹은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자리는 71,000원대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또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박스를 확인하러 올라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죠.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구름대를 옆으로. 그죠? 그리고 많이 밀리면 14,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고 했지만 15만원대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는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왔고, 어찌됐든 단일가가 끝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가 어찌됐든 월요일날 간단한 양봉이라도 하나 떠준다면 단기적으로 변곡점의 자리예요. 대신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대한 관점은 안 나왔지만 뭐가 어찌됐든 변곡점이 하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18만원에서 20만원대 부근까지는 이해되시죠?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자리, 그리고 추세적으로 반전을 해야 되는 자리는 얘는 21만원을 넘었을 때 추세적으로 반전을 하고 24만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여기 갭 자리를 만들어 놨죠. 그럼 이 자리는 한번 매꾸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게 한 번에 가려면 아까 현대바이오나 대웅과 마찬가지로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뭐 찌라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발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요런 자리에서 횡보하는 척 하다가 한 차례 슈팅 나오고 누른 다음에 단계적으로 올라오고 나서 한 차례 요런 자리까지 24만원 부근까지 찍고 또 한 30-40% 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40% 밀린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끝나진 않았어요. 대신 끝나지도 않았지만 끝나지도 않았지만 지금 당장 시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제 뭐 임상, 2상, 그럼 2상에서 3상까지는 원래 2년, 최소 3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자금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현재 코로나라는 이 상황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신경 써주거나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 대신 그래도 그 시기가 빠르지는 않는다. 이제 백신이다. 그럼 치료제는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거다. 대신 그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재료빨이 나와줘야 큰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슬금슬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얘는 들어왔던 거래량이 나간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웅제약이 그런 모습이라면 현재는 대웅제약보다 대웅이 대장이라는 거고, 얘도 이제 경고 종목에 들어갔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 드는데 어찌 됐든 대웅이 그래도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라올 때 또 따라 올라올 거고, 대웅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내려앉았어요. 대부분 보면 이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대웅제약, 종근당바이오, 종근당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은 메이저 세력이 움직이는 모습 같아요. 모습을 보면 다 한 단계 파동을 만들어 놓고 조정을 줬던 2단계까지는 2단계 바닥까지 다 밀어놨어요. 여기가 3단계라 그랬죠. 3파, 2파 바닥까지 얘도 밀어놨고, 대웅제약은 실제적으로 1파 올려다 놓고 이 2파 조정이 여기고 3파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 폭이 좁기 때문에 얘는 1파의 고점 부근까지 한번 갖다 놓은 거고. 아이고. 현대바이오 역시 이 단일가 거래했던 자리까지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종근당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으니까 딱 반값인데, 종근당 바이오를 보면요, 바이오가 대장이었잖아요. 종근당 바이오도 올라왔다가 누르고 한 차례 파동을 냈던 누른 자리죠.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 갖다 놨어요. 그죠? 뭔가 먼저 시작했냐. 종근당 바이오가 사실 이 대웅보다는 좀 일찍 시작했던 그림이거든요. 시작 자체가. 대신 이제 대웅이 뒤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슈팅 자체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됐든 대웅제약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21만원대 20만 5천원에서 21만원대를 넘어서면 22만원대까지 넘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24만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상승을 할 때 저항이 되는 부분은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갭 자리까지만. 이해되시죠? 이 자리 넘기면 또 한 차례 여기까지인데, 그러려면 대웅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7만원대까지는 한번 얘도 회복할 것 같은데, 그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올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슬금슬금 올라올 거냐는 들어오는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찌라시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은 말씀드리고 나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왔어요. 7만 2천원 부근까지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다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럼 7만 2천원 자리는 여기 자리죠. 장대 음봉이 터졌던 자리. 여기서 분명히 뚫었지만 다시 한 차례 누르면 첫 판부터 다시 깨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왔다. 뭐 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부근에 강한 매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인 거고, 개별적인 부분만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한 차례 올라왔다 눌렀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 유나이티드 제약은 6만원대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에서 눌러서 5만 5천 원대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돼요. 얘는 올라왔던 2평도 다 잡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름대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다가 또 한 차례 이제 방향을 위냐 아래냐 잡을 수 있는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주봉이나 이 월봉 보더라도 주봉 이 6만 1,000원대 이상만 지켜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그 위로 지켜놓고 끝났어요. 6만 2천원대로. 그럼 한 차례 월요일 날장, 다음 주 한 차례 5만 8천원대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6만원대인데 5만 5천원 정도만 지켜주면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한 6만원에서 5만 8천원 부근까지 한 차례 눌렀다가 거기서 지지받고 또 한 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진원생명과학. 장중에 이 뭐랄까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어디 갔을까요?
뉴스를 잠깐 볼까요? 국내 임상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이슈로 슈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좀 아쉬웠죠. 25,900원. 원래 25,600원대가 저항대거든요. 25,600원대가 저항대고 그 자리를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다면 상한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뭐 이제 3일 연휴라는 부분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을 올려다 놓고 주가를 한 차례 누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구름대 위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가를 그냥 흘러내려 버렸어요.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뭔가 모멘텀도 없고 또 이 며칠 사이에 코로나 치료제 대웅 뭐 현대바이오 종근당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흘러내리니까 얘도 덩달아 같이 빠졌고 오늘 이슈발로 한 차례 올렸지만 이 분봉으로 들어와 보면 얘는 역배열을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차트 자체가 주가를 올려다 놓고 누른 다음에 올라올 때 이 장기 평선이 계속 저항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버티면서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요때부터 이 코스닥 뭐 시장 조정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다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니까 한 차례 레벨 다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슈팅이 밑에서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이 역배열에서는 슈팅이 강하게 나오지만 그거를 지켜주는 거는 거진 드뭅니다. 엄청 강한 종목이 아닌 이상. 근데 지켜주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주저앉혀요. 대부분. 그렇다면 이제 한 차례 올려다 놓으면서 어느 정도 매물 확인이든 아니면 이평을 만들어줄 자리를 이게 꺾어서 내려오는 이평들을 잡아 채서 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옥상에서 내가 뛰어내렸는데 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쫙 빠지는 걸 간판에 쳐맞고 맞고 튕기면서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올렸던 부분을 다 다시 눌러놨죠. 들어왔던 수급을 그대로 내보낸 거예요. 내보낸 거다. 그럼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을 거냐 아니면 또 한 차례 강하게 슈팅을 내놓고 또 25,000원 부분까지 쳐 올려놓고 맞고 떨어지면서 이 윗자리죠 22,000원대에서 지지 받으면서 버텨줄 거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많이 빠졌고 이 이격도도 잡을 대로 잡아놨고 이제 21선이 꺾어서 내려올 자리죠. 21선을 맞고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어제 고점 자체가 21선을 한번 확인하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이랑 21선이 만나는 자리죠. 그러니까 저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꺾어서 자리를 잡을 자리예요. 여기도 이격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한 차례 더 눌러서 정말 뭔가 이 코스닥에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안 생길 자리라면 얘 같은 경우도 1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고 갈 수는 있어요. 밀고 가더라도 큰 추세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 대신 16,000원까지 밀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르게 여기 22,000원대까지는 반등할 거예요. 이게 일부러 누른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차트가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용수철에도 비교를 하고 그럼 위에 단단한 벽이 있다. 그러니까 저항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를 치고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기다리는데 이 탄력적인 게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도 이 바턴을 받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막 뛰어와. 근데 우리 편이 늦어. 그러면 얘가 좀 달리기를 잘해. 그러면 여기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마중 나가죠. 마중 나가서 바턴을 받아갖고 여기서도 달려요. 그러면서 얘를 역전한단 말이에요. 왜? 얘가 빠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주식도 먼저 말 그대로 뒤에 있는 애가 강하면 여기 기다리는 자리인데 앞으로 나가면서 받아요. 왜? 얘를 조금 더 활용해 먹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얘는 그거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가 내려가서 거래량을 들어올 수 있게끔 저가 매수세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또 개인들 물량도 턴다라는 거죠. 얘는 이 밑바닥 자리까지 한 차례 더 밀었다라는 거고, 요 자리에서 깨지면 이 갭 자리까지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갭 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진 않았어요. 18,000원대.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렀다가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 하나,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대신 여기선 기지 않을 거다. 만들어 놓고 다시 올려다 놓을 거냐. 이 위에 있는 구름대를 지날 수 있는 자리, 요런 자리까지 횡보하다가 치고 올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잡아서 이 24,000원대 위로 올려다 놓는 게 얘는 급선무다. 어찌됐든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레벨 하향 단계다. 대신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가 뭔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을 33,000원에서 34,000원 혹은 오버슈팅이 나오면 37,000원까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금요일날 슈팅이 나와서 또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16,000원대까지 밀고 갈 거냐,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18,000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일단 갭자리는 메꿔놓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16,000원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이 자리 깨지면 뒤도 안 돌아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올라오더라도 크게 반등 자체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마지노선이지만 웬만하면 이 18,000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갭이 뜨고 이 24,000원 부근까지 올려다 놔야만이 또 한 차례 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종근당하고 종근당 바이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비슷비슷해요. 이 종근당 같은 경우도 뭐 똑같죠. 현대바이오, 그 다음에 뭐 대웅제약처럼 하락, 말 그대로 이 코로나 치료제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 같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얘는 지금 변곡점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적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변곡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오면서 어제보다 거래량을 세워놔야만이 이 자리가 이제 바닥권 저점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기술적으로 이 종목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리는 24만원대 위로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넘어서면 이 25만원까지 한 차례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이 25만원까지 갔다가 눌릴 때는 또 23만 5천원 부근이나 24만원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추세적으로 반등을 한 번 더, 그게 아니라면 맞고 누르면서 얘도 횡보하는 그림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된다. 왜? 벌어진 이격도를 어느 정도는 낮춰놔야 돼요. 낮춰놔야 된다. 이럴 시기 때 그런 흐름을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얘는 기존의 흐름 자체가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이 쌍봉을 만드는 그림처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이게 잡아 돌리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잡아 돌리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올라왔다가 이런 그림이죠. 올라왔다가 눌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귀를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커피잔인데 귀를 만들 수 있는 자리. 근데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머리통을 만들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는 하나라고 전 봐요. 치료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도 아니지만, 뭐, 얘 같은 경우도 지금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4만원에서
5만원 부근까지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올라타서 넘는다면 이 24만원 혹은 23만 5천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자리에 대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만들어 줘야만이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뭐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얘는 꾸준하게 올라왔네요. 얘를 비교해 볼 게 아니네요. 얘도 뭐 아직 자리를 못 잡았네요. 야, 뭐 어찌 됐든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올려놓고 누를 때 고점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평을 어느 정도 만드는 그런 그림이 필요한 모습이다. 종근당 역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대신 하락 자체가 강하게 밀어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 말 그대로 대웅이나 대웅제약보다는 현재의 그림으로는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가 나아요. 왜? 상승 자체가 걔네들보다 조금 먼저 움직였고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갔다라기보단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간 그림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쉬었고 그러면서 종근당 바이오가 현재는 종근당보다 대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얘는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간 그림이거든요. 슈팅 내고 누르는 자리 계속 그에 반해서 뭐 대웅제약이나 얘는 그냥 쭉 탔죠. 대웅제약이나 대웅 얘도 그냥 쭉 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쭉 타고 뭐 그에 현대바이오는 그냥 뭐 미친듯이 간 거고 그러니까 누르는 자리도 확실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 종목이긴 한데 일차적으로 일단 지지가 한 차례 나왔어요. 이 자리를 지키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다. 69,000원대 7만원을 한번 깨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요 자리가 양봉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시가 자체가 이 자리보다 좀 낮게 시작을 한다면 저점 테스트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저점 테스트를 할 때 그 저점 자체가 요 자리 74,800원, 75,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뭐한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런 반등의 자리가 91,000원에서 92,500원, 93,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쏟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얘도 올려다 놓고 또 여기서 이 안이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의 모습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 있는 이격도를 잡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도 여기가 좀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자리를 한 번 더 눌렀다가 잡아 돌리면서 다음을 위해서 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만 나왔다가 누르면서 자리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는 모습인 거고요. 많이 밀리면 67,000원 67,000원 요 자리네요. 여기 거래가 터졌던 몸통 자리 여기까지 한 차례 밀릴 수는 있다. 조금 더 미는 경우도 있어요. 딱 정확하게 어디서 딱 지지 받을 거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이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밀려요. 뭐 투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밀려서 한 단계 더 내려올 수는 있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얘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얘도 기술적이든 혹은 추세적이든 그 다음을 노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여기서 왜 그러냐 이거. 요렇게 놓고 보면요.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누르고 나서 조금씩 각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강하게 쏘고 이 자리를 다 메꿨어요. 상승했던 걸. 그리고 나서 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가 파동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누르고 나서 또 한 차례. 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치료제 관련돼가 종목들이 셀트리온, 뭐 종근당, 대웅, 뭐 이제 진원생명과학까지도 들어가고 또 기타 여타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런 굵직한 어떻게 보면 우량주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이니까 시총이 높든 적든 간에 그런 종목들이 선발로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줘야 하는 시기도 온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종근당은 그만큼 이 종근당 바이오에 비해서 가볍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은 거예요. 바이오에 비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고 원을 그려서 올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어디까지? 21만원대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얘가 또 언더슈팅이 조금 더 나온다면 20만 5천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만 5천원 분기에 한 20만 3천원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20만 5천원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또 한 차례 고점을 높일 확률도 전 분명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주봉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기존의 흐름 자체가 여기가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나라고 보고 누르고 또 한 차례 이렇게 보면 3파까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4파 횡보하다가 5파가 고점을 넘길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 그 관점으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자리다. 전 그렇게 봐요. 뭐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 뭐 상장 이슈든 뭐든 다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를 강하게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한 차례 이 쌍봉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근데 대신 누르는 자리인데 얘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이 고점을 넘어서냐 그래야 신고가고 못 넘어서면 이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종근당도 위에서 털어먹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일 거냐. 근데 뭐 그러기에는 좀 모양새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지지받고 또 한 번 슈팅이 나오는 그림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기적으로 뭐 아까 모양 만들었던 그런 자리까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휴마시스.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 뭐 진단 키트가 미국에 수출. 왜 안 넘어가죠?
네, 죄송합니다. ATS가 좀 버벅돼서. 자, 휴마시스도 제가 단기간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사신 분들도 있고 안 사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격을 좀 많이 벌어놓은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주가를 하락시켜 놓고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슈팅 나왔던 자리를 다 메꿔버렸어요. 다 메꿔버리고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렇다면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저점을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이 밑에 자리까지 한번 확인했다가 올려다 놓고 이 윗자리하고 여기 음봉 나왔던 요 자리에서, 이게 그 전저점이죠. 전저점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단기적으로 어차피 여기서 깨고 내려앉아서 이 이평을 꺾어서 이 이평을 꺾어 내려앉히면서 이 이격도를 조정하지 못해요. 왜? 이건 장기적인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럼 캔들은 내려앉더라도 얘는 갈 길 가고 결국은 다시 이렇게 기어 올라오거든요. 이 구름대를 들어와서 버티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올려다 놓고 눌러가지고 구름대 하단으로 기게 생기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다시 한 차례 얘는 만원대 위로 올려다 놓든 9,800원대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평선을 여기서 한 차례 닿고 그 뒤로 단 적이 없거든요. 그럼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눌러놓고 자리를 잡을 확률도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슈팅을 내면서 지들 이제 어느 정도 털고 나가려고 슈팅을 내놓고 누른 자리인 건지 조금 흐름을 모양새를 안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8,000 아까 200원이었나요? 8,500원 8,500원 부분까지 밀고 갈 거냐, 요 정도 자리까지 나오는데 밀고 갈 거냐. 이 음봉 자체가 되게 안 이쁘게 만들어놨어. 거래량이 넘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안 좋게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가 모양을 만들 거면 이런 양봉의 그림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그림을 양음양음 패턴,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만드는 패턴인 양음양음 패턴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슈팅을 한 번 더 낼 수 있게끔. 그렇지 못하면 주가를 한 차례 더 잡아 누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7,000원대까지 7,000원이나 아니면 이 저점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7,800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는 건데, 월봉의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서 조금 애매하긴 하죠. 여기서 좀 살려놓는 그림으로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봤는데, 결국에는 뭐 시장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또 코로나 관련된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뭐 대웅과 뭐 현대바이오 그런 애들이 하락을 어느 정도 이끌면서 주가를 지금 밀어놓은 자리예요. 일단은 뭐 지켜야 될 자리까지 딱 지켜놓긴 했지만 이번 달 어느 정도 이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좀 필요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9,700원 위로는 올려다 놓고 이번 달은 마무리가 돼야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뭐 한 차례 더 주저앉힐 확률이 높다. 7,000원 밑에까지는 7,000원에서 6,700원 사이까지는 밀어다 놓고 거기서 또 한 번 자리 잡을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뭐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소나기는 피해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올라올 때 이 11,000원 11,000원을 넘기는지 꼭 체크하셔라. 11,000원을 못 넘기면 자리야 횡보 아니면 주저앉는다. 어찌됐든 올려다 놓고 하락을 강하게 4일간 떨어뜨렸기 때문에 한 차례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무 종목이 많았는데 KPX 생명과학까지만 또 볼게요.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KPX 생명과학 자리 잡고 예전 영상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강하게 해주고 한 단계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하향 박스를 돌파했어요. 돌파해서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치료제 떨어지기 전날 백신 애들이 뭐 모더나든 뭐든 다 개파락 시작해서 처음 1, 2구 할 때 얘는 버티면서 뭔가 한 차례 슈팅을 내놓을 18,000원 항상 말씀드렸죠. 이 자리 넘어서는지 꼭 보셔야 된다고. 슈팅을 낼 것처럼 모양을 만들다가 못 올라서니까 그냥 주저 눌러버리는 거. 그 다음날 남들 안 빠질 때 백신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한 차례 누르고 나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얘는 전날에 쳐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 때문에 그런지 아침에 치료제와 비슷하게 그냥 쳐 밀었어요. 적은 물량이 아니죠. 결국에는 밀을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밀었어요. 이제 밀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밀어놨다. 첫 쌍이 올라왔던 자리까지 싹 메꿨죠. 그죠? 더 이상 이제 밀릴 자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뭐 조금 더 당연히 밀을 수는 있겠죠. 뭐 그걸 누가 알겠어요. 더 밀면 진짜 만원대, 만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1,500원. 대신 이 자리는 무조건 지키는 자리가 나와야 된다. 밀리더라도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더라도 이 자리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다. 왜? 기존에 박스를 강하게 쳤던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뭐 얘네 기업 자체가 양아치라서 지들 물량 팔아먹으려고 슈팅을 강하게 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그 슈팅 자리를 다 메꾼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깨지 않는다라는 거고. 근데 그 자리까지 빠져야 된다면 또 20%예요. 그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첫 번째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예요. 그 자리를 요때 빼고는 넘긴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이제 바닥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혹여나 조금 더 밀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1,500원대 자리보다 요 자리죠. 11,000원대 한 번 더 누른다면 요런 모습까지 보일 수는 있다. 얼마나 털어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모습까지는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는 정말 신규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왔고 좀 이 자리에서 지켜서 한 차례 2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그림인 건데 한 번 더 눌렀다. 그러면 이제는 요 그림 하나 요런 그림 하나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가 잡아진 거예요. 박스를 잡고 거기에 중간값 중간값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이 자리를 올라서면서 올려다 놓고 이 자리를 올라서면서 기대했던 거고 눌렀다가 저점을 여기서 형성하고 여기 변곡점이라 그랬죠. 형성을 해놓고 슈팅을 냈는데 이 슈팅이 이 고점을 못 넘기니까 올라온 만큼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한다? 이제 자리를 잡고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미는 그림은 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누군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다라는 거예요. 뭐 요때까지는 털고 나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이 들어온 시옷 끼읓 애들이 시옷 끼읓 애들이 한 번 더 밀어놨다. 뭐 물량을 털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애들이 지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밀어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털고 나가지 않은 이상 여기서 지금 수익 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 여기서 산 사람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까지 끌고 갔을 거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누구야? 이 주포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고 다 같이 죽자.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이제 이 안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드는 그림을 만들면서 이 평을 잡아 돌리면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러면 다시 목표가는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요. 2만원에서 21,000원대까지. 그거는 유지한다. 대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거다. 추가적으로 좀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분들은 늘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좀 종목이 많은 만큼 영상도 길었고 하지만 뭐 좋은 크리스마스 내일까지 푹 쉬시고 월요일날 또 좋은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공부방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릴게요.